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라는 책을 읽고 왔나요? 네, 선생님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가을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다가 이렇게 이제 가을 소풍을 가는 그런 장면이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이 그림을 보고 단풍이 든 모습을 표현을 했대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가처럼 표현을 했고 어떤 친구는 나처럼 표현을 했나 봐요. 어떻게 단풍이 물든 모습을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단풍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줬네요. 그럼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단풍이 들었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물든 나뭇잎이 꽃잎처럼 보입니다. 이 친구는 좀 더 길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은 가처럼 설명했을 때가 더 잘 상상이 되나요? 아니면 나처럼 했을 때 좀 더 잘 상상이 되나요? 네, 선생님도 나처럼 이야기해주면 더 상상이 잘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더 잘한 것 같지요? 가와 나의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우리가 나처럼 한 거를 더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좀 더 자세했지요. 한 문장으로 끝낸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여러분도 함께 써주세요.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장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우리가 더 상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장면이나 모습에 어울리는 뭘 떠올리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알겠나요? 네, 낱말을 장면의 모습에 어울리는 낱말을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장면을 전체로 보지 말고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둘 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장면이나 모습에 어울리는 낱말을 떠올려 볼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낱말들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새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또 강아지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산책을 가는 것 같아서 산책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요. 버스라는 단어도 떠오르고요. 인사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어딜 가는 거 보니까 가을 소풍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네요.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 물든 걸 보니까 단풍이라는 글자도 떠오르고요. 우리 지금까지 떠오른 거를 이 다음 장에서 2번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아마 사람들마다 떠오른 단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선생님이랑 똑같은 단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떠오른 단어를 써볼게요. 먼저 선생님은 새가 생각이 났었고요. 또 단풍, 예쁘게 단풍이 든 그런 나뭇잎을 봐서 단풍이라는 단어도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다니는 것도 봤고요.
이걸 보니까 아,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나 보다. 그래서 산책이라는 단어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뭔가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가고 있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소풍이라는 단어도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르겠죠? 선생님이 생각한 단어랑은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이걸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합니다. 나무는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강아지는 떨어진 단풍잎을 밟으며 산책을 합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가을 소풍을 가요. 이렇게 우리가 떠오른 낱말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여러 개의 문장으로 그림을 설명할 수가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장면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게 있었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장면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첫 번째 그림은 그림의 좀 위쪽에 있던 거예요. 새들이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 강아지랑 사람이 걸어가는 그 장면을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림의 가장 아래쪽에 있던 거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 아이들과 버스 기사 아저씨의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그림을 한번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보기에는 어떤 말이 있는지 살펴봐요. 떨어집니다. 인사를. 단풍이. 새들이. 산책을 갑니다. 네, 이렇게 6가지의 문장이 있었네요. 단어가 있었죠. 6가지의.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문장에 집어넣어서 그림을 설명하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새들이 나무에 앉아있고 주변에 단풍잎들이 흩날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나뭇잎에 삐리리리 들었습니다. 나뭇잎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단풍이 들었겠죠. 그래서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노래를 한대요. 네,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으로 갈게요. 이번 거는 이렇게 나무 아래에 단풍잎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강아지와 사람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림이지요. 단풍잎이 아래로. 단풍잎이 아래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지요. 단풍잎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저씨와 강아지가 뭔가를 하고 있대요. 뭘 하고 있어요? 네, 산책을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빠르면 잠깐 동영상을 멈췄다가 하세요. 자, 이제 2가지 보기가 남았네요. 하나는 인사를 이고요. 하나는 갑니다예요. 다음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가을 소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가고 있어요. 갑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합니다. 뭘 하고 있어요? 네, 인사를 합니다. 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와, 우리 여기 있는 빈칸을 다 채워봤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걸 읽으면 앞에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문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뭇잎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단풍잎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저씨와 강아지가 산책을 합니다.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가을 소풍을 갑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인사를 합니다. 와, 우리 오늘 이렇게 6개의 문장으로 또 그림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네, 자세하게 하려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죠.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낱말을 생각해서 그 낱말을 이용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또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었지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고했습니다.